갑자기 일본의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어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졌다며 축제를 즐기고 있던 일본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방역을 자화자찬하며 한국의 방역이 엉망이라며 비웃던 일본 언론 매체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12월에 하루 213명까지 줄어들었던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하루 8,000명대까지 올라왔는데요. 1월 8일과 9일 일본 내의 확진자는 8,000명을 넘겼으며 10일 이후부터는 6,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오키나와로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특히 심각한 점은 인구가 고작 1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임에도 확진자가 넘치고 있어 새로운 감염 클러스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일본 내의 추정 보도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의 원인을 오키나와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 내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에 일본의 언론들마저 오키나와를 원흉으로 지목하며 연일 오키나와를 공격하자 오키나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에 못 견딘 오키나와인들이 일본 본토에서 독립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본격적으로 오키나와의 독립의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고 있어 일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 뚫려버린 방역망에 비상이 걸려버린 상황과 분노한 오키나와인들이 시작한 오키나와 독립운동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일본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확진자의 감소가 미스터리라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던 일본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의 효과나 일시적인 집단 면역, 일본의 독자적인 돌연 변이로 인한 델타 변이의 감소 등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채 상상에 기반한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일본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풀자마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말에 일본의 확진자 통계가 유난히 적게 나왔던 것도 사실은 PCR 검사 횟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PCR 검사 비용만 우리 돈 20만 원이 넘어가 일반인들은 검사를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간에서는 일본에서 확진자가 줄어들었던 것이 아니라 통계를 조작하여 은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오키나와의 미군이 원인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오키나와의 상황을 보도하며 주일미군이 최근의 확산의 원흉이라는 듯이 언론의 포커스를 맞추며 몰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과 일본의 주일미군의 큰 차이는 PCR 검사의 유무입니다. 일본 내에서 주일미군이 출입할 때 PCR 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PCR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내에서의 감염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차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은 주권이 있는 나라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방역 허점을 지적하는 일본 내에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일본에 배치되는 미군들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생략하는가 하면 미일 주둔군지 위협정인 소파에 따른 일본 정부가 정한 검역 절차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미군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 최고의 핑곗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확진자 통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정치 방역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기시다 정권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내세운 성과가 없기 때문에 통계 조작으로 방역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실제로 일본 내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비싼 PCR 검사의 횟수를 줄여버려 신규 확진자들의 통계 수치를 줄여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었는데요.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착각하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져
구급차로 실려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 11월과 12월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통계 조작으로 신규 확진자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의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군이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들은 오키나와 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으며 일본인들에 비해 방역의식이 옅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미군과의 불평등한 소파 협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서 미군은 불평등한 소파 조약과 일본 사회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는 정서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방역 실책에 책임을 덮어씌우기에는 주일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만큼 좋은 타겟이 없습니다. 오키나와 전체 확진자 중 주일미군의 비율은 10% 정도로 오키나와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미군이 모든 원인이라고만 하기에는 다른 지역에도 만만치 않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오키나와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일본 본토에서도 5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와 본토의 신규 확진자들과 오키나와의 연관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들이 방역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불과 지난달까지 확진자가 적다는 발표로 인해 일본인들의 긴장이 풀렸고 예방접종에 대한 참가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일본도 2차 접종은 80% 정도로 접종이 완료되었지만 델타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스터샷의 접종률은 0.6%에 불과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의 3차 접종은 일본의 행정력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는 처리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예약을 하고 백신이 확보된 병원을 찾아가 필요하다면 당일에도 접종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접종을 하기까지 적어도 수일에서 많게는 몇 주까지 걸리는 상황입니다. 우편행정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의 백신 접종은 지자체가 집으로 접종권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 접종권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해이해진 방역의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1년 내내 긴급사태가 계속되며 외출을 자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염자가 적어지자 긴장이 풀려 십수명 단위의 가족 모임이나 송년회를 가진 것도 확진자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최대 8,000명대까지 올라간 심각한 상황에도 일본에서는 대규모로 사람들이 밀집되는 연례 행사인 성인식 행사를 치르는 등 전혀 방역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또다시 감염 확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언론들은 주일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초창기 때 한국을 핑계 삼아 혐한을 해왔던 아베 정권과 완전히 판박이 같은 행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오키나와 쪽에 뒤집어 씌우는 일본의 언론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인들입니다. 일본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오키나와는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섬이고 본토의 확산에 크게 관련성을 따지기에는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보건 당국 자료를 인용해 오키나와 현의 백신 2회차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63.8%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층 접종률이 부진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언론에서 오키나와를 때리기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방역 실패를 오키나와에 뒤집어 씌우기에 안성맞춤인 상황입니다. 이런 본토의 차별에 오키나와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본토인들과 여러 방면에서 차별을 받던 오키나와인들에 대해 언론에서 오키나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류큐 독립당의 가네시로 도모유키 총재는 주일미군과의 불공평한 조약을 맺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이것은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를 자신들의 국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약을 체결했고 류큐인들의 피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끊고 오키나와는 독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루야 간토쿠 3인당 의원은 오키나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일본에서 독립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여
오키나와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나서 오키나와의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스야마 야스카스 류코쿠대 교수 등이 주도로 하는 류큐 민족독립종합연구학회에서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으며 유엔의 산하 기관인 유엔 탈식민화 특별위원회에서도 오키나와를 탈식민지 운동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을 일본의 본토로 보내고 차라리 한국군과 연계해서 한국군을 주둔시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던 오시로 히로시 전 오키나와 변호사회 회장은 독립 후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고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의 다수는 일본인이 아닌 오키나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오키나와인 중 40.6%는 자신들이 오키나와인이며 일본인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를 일본인이라 생각한 오키나와인들은 21%에 불과하며 오키나와인들은 아직도 일본에 완전히 섞이지 않은 독립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의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오키나와 독립운동의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